우리가 어떤 행동은 하고 또 어떤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이 과정 뒤에는 뇌의 아주 정교한 문지기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이 고장났을 때, 즉, 틱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뇌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잘 통제하는지 그 정상적인 시스템을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이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스스로 개입하는지, 또 이 현상이 왜 단순한 운동으로 그 이상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문지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행동 신호들 중에서 어떻게 딱 하나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걸러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어쩌면 더 대단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매 순간 원치 않는 수많은 충동과 움직임들을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필터, 이 관문이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이 놀라운 필터링 능력을 감각 운동 여과라고 부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구조가 바로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요. 수많은 신호들 중에서 너는 통과, 너는 안 돼 하면서 딱 필요한 행동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막아내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과 과정은 뇌의 어떤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배선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배선도의 핵심이 바로 이 CSTC 회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피질에서 시작된 신호가 뇌 깊은 곳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피질로 돌아오는 아주 정교한 피드백 루프예요. 이건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뇌의 진짜 지휘 통제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이죠. 먼저 피질에서 나 이거 할래!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선조체가 그 계획을 딱 선택하고 담창구가 브레이크를 조절해주면 시상이 최종 오케이 실행해! 사인을 다시 피질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착착 맞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회로가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낼 때 사실은 직접적으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기발한 일종의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멈춤 상태예요. 담창구 GPI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항상 켜져 있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계속해서 시상한테 멈춰, 멈춰 하고 억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아무 행동이나 막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 멈춰라고 소리치고 있는 브레이크 자체에다가 너나 멈춰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억제하는 녀석을 또다시 억제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탈억제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떼는 그 순간 원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뇌는 가라는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멈춤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멈추는 걸 멈추게 해서 가게 만드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교한 회로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틱이 발생하게 됩니다. 틱 장애에서는 바로 그 문지기 역할을 하던 선조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의 신경세포들이 갑자기 과도하게 흥분해서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제멋대로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원치 않았던 움직임들, 즉 틱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표가 그 연쇄적인 고장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열된 선조체가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고장난 브레이크 때문에 시상이 엉뚱한 신호를 피질로 마구 보내버리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가 아주 촘촘한 필터처럼 원하는 행동 딱 하나만
정확히 걸러낸다면 틱장애가 있는 뇌는 그 필터의 구멍이 숭숭 뚫려버린 것과 같아요.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행동들이 그대로 줄줄 새어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뇌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고장나면 뇌의 최고사령부가 직접 개입해서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거든요. 바로 이 인용문이 핵심을 보여줍니다. 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 피질이 직접 나서서 고장난 회로를 위에서 아래로, 즉 하향식으로 억누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하향식 통제라고 부릅니다. 전두엽 피질 같은 뇌의 고차원적인 영역이 자동 시스템이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보완하려고 애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틱을 억지로 참는다는 건요, 바로 이 전두엽 영역이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고장난 문을 힘으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틱을 억제하는 게 정신적으로 그토록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장난 자동문을 계속 수동으로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틱을 잘못된 움직임의 문제로 봤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한 감각의 문제가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틱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틱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치 재채기 전에 코가 간질간질한 것처럼 몸 안에서부터 뭔가 불편한 감각이 차오르는 걸 느낀다고 해요. 이걸 전조감각 충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충동은 틱을 해야만 해소됩니다. 이것은 틱이 단순한 운동 오류가 아니라 감각 처리 과정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즉, 핵심 문제는 감각 신호, 그러니까 입력과 운동 명령, 즉 출력 사이의 연결고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뇌가 몸 내부의 감각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바로 감각 운동 통합 기능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이것이 틱을 다루길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뇌의 회로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뇌의 신경가소성, 즉 스스로 변화하고 배우는 능력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다시 훈련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기에 바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